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 최근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잠시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북한 내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5월 1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통상 석탄 가루로 인해 검정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랜 기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은 듯 옅은 회색 빛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항구에 마지막으로 선박이 드나든 건 지난달 25일. 4월 한 달 동안 다른 선박 한 척만이 이 항구에서 발견돼 지난 40여일 동안 남포 석탄 항구에 입출항한 선박은 2척뿐이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3월 남포 석탄 항구에 2월부터 선박 여러 척이 드나드는 움직임을 포착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항구에서 선박의 입출항이 끊긴 뒤 첫 움직임으로 당시 기준으로 약 6개월 넘게 중단됐던 석탄 항구의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풀이됐지만 이후 선박의 활동이 다시 뜸해졌고 항구도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포를 비롯한 주요 석탄 항구에는 석탄 선적을 위해 3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석탄의 움직임이 뜸해진 원인으로 석탄의 주 고객인 중국 측과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강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업에 종사하던 북한 내 주민은 물론 민생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석탄 무역업 종사자는 물론 일부 외교관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무역은 정권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이제 거기에 연결됐던 많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자원을 생산하던 생산 단위들 이런 그게 종사하던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받은 거죠. 현재 북한은 석탄 수출 같은 밀무역 외에도 국경 봉쇄로 인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공식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국경 봉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적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미군 각 사령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정보 소집 장비와 전술 통제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반도 방어 자산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널드 몰트리 미국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11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 사업은 적국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ZC2 사업은 미국 각 사령부가 별도로 수집 장비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입니다. The JADC2 concep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be able to counter our adversaries in whatever domain that we may need to counter them in. As you know, it will provide this ubiquitous connectivity that you talked about, but we must ensure that it's also secure and reliable, regardless of the environment, and it must connect across all domains. 몰트리 지명자는 이어 자신이 상원 인준을 통과해 취임할 경우 전 연형에 걸친 이 같은 합동 지휘 통제 역량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역의 전장 환경에서 실시간 연결성을 제공해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ZC2 사업은 미국 합동군이 추진 중인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장 환경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영역 작전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설계로 한반도 방어 자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통합된 연결망 중심 전장 환경으로의 전환 노력은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에 대한 보완적 역량이라며 이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1일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를 동맹국들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몰트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내외 모든 적들에 대한 방어는 미국 국가정보와 안보 영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중국을 꼽으면서 이런 도전 과제를 국방정보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fending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akes on new meaning for all in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profession. China, our pacing challenge, a global pandemic, malign actors, and other existential threats pose risks to the global order and threaten our way of life. 몰트리 지명자는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미국 최대 송유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선 방위산업 공급망이 디지털 공격에 본질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적국들은 방위산업 기지를 어떻게 겨냥할지 알고 있다면서 향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방위산업 간 소통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국무부 당국자와 미국 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대북전단 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인 지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과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북한 인권을 비롯해 미한 동맹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으며 양국 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과제를 재정립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 이날 지난 4월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미국 의회 청문회를 주관했던 크리스 스미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둘러싼 남북 내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스 의원과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 해결에 대해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향후 적당한 시점에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함경남도 함흥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해 운영할 것을 독일에 제안했었다고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밝혔습니다. 셰퍼 전 대사는 10일 워싱턴에 전미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여해 지난 2014년과 2015년경 독일 방북단과 함께 함흥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당국자들이 외곽에 들판을 보여주며 경제특구가 들어설 장소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함흥에 기반시설을 짓고 기계류와 자본기술력을 도입해 수출로를 확보하면 북한은 땅과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지만 당시 북한의 제안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지난 10년간 중국 단둥 인근의 신의주 특구 외에 북한의 경제특구 가운데 진전을 낸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호화 요트들이 최근 원산 앞바다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돼 군사훈련이나 관광지구 등에 대한 시찰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11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김 위원장의 개인 호화 요트들이 원산의 개인 별장 앞바다에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들 요트들이 지난 3월부터 인근 항구에서 개조되기 시작해 지붕과 수영장, 미끄럼틀 등이 새로 만들어진 모습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의 원산 개인 별장에 요트가 등장했던 시기에 김 위원장이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거나 원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전례가 있고 지난해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있을 당시에도 원산 해변에서 호화 요트의 움직임이 포착된 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호화 요트 개조 움직임이 잦아진 정황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같은 군사훈련 참관이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경제 시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